(8923회입니다) 보실까요? 밤에 삼각대요? 법에는 설치하라고 돼 있죠. 설치하지 마세요. 설치하다 죽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미리 보이는 거 설치해야 돼요. 100m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100m 지키다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뭘 발견하고 피할 수 있으려면 50m도 불안하죠. 한 70m까지 걸어가 보세요. 70m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삼각대 설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제 귀가 4개가 됐네요. 그래서 밤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뒤에 오는 차들에게 조심해라. 미리 알려야 되죠. 삼각대 설치하라고 돼 있지만 막상 삼각대 설치하다가 큰일 납니다.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사고로 사망하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사고 났을 때는요, 신속하게 차를 이동해야 돼요. 어디로? 안전한 장소로, 갓길로. 비상등 켜고 다른 차들에게 비상등 켜서 조심하세요 하면 차 없을 때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근데 차가 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차가 말을 안 들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그럴 때는 내가 먼저 탈출해야 됩니다. 차에 비상등 켜고요. 근데 비상등이 안 켜지면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불은 다 켜놓은 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속하게 탈출해서 갓길로 가서 뒤에 오는 차들한테 프라시를 갖다 뒤쪽으로 랜턴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좀 작지만 강한 랜턴을 흔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 차에는 뭔가를 번쩍번쩍하는 거 붙여놓은 게 좋습니다. 뭔가. 자, 이분처럼요. 이렇게요. 이분이 변호사님 저 얼른 준비했어요. 자, 바닥에 이거는 차에다 붙이는 거다 번쩍번쩍. 내가 손에서 봉을, 자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요거는 차에 붙여놓고요. 자석으로요. 요건 나 이렇게 흔들어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둘이 타고 있으면 또 한 분은 이걸로 이렇게. 물론 신고를 빨리 해야죠. 119에 또는 112에 또는 고속도로 신고 몇 번이죠? 고속도로에 사고 신고하는 거. 거기다가 신고하고 내 차에다 번쩍번쩍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요, 야광조끼를 입으셨어요. 자, 2개 다 붙여놓은 건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신호봉도 붙을 수 있어요. 자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그래서 뭔가를 뒤에 오는 차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야광조끼 입으시고요. 신호봉, 요거 차에다 붙여놓으면 번쩍번쩍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차에도 붙겠죠. 차도 세니까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얼마일까요? 신호봉은 이거 10,000원이래요. 15,000원이래요. 그리고 요런 프레시 하나. 전부 다 합쳐서 4, 5만 원? 이 조끼들만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차에다 갖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내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다른 차가 날 들이받아서 내 차가 못 움직일 때도 있어요. 내가 많이 다쳐서 나도 꼼짝 못한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움직였을 때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내가 먼저 탈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알려야 됩니다. 여기 사고 났어요. 낮에는 비상등만 켜놔도 멀리서 보여요. 낮에도 삼각대 설치하지 마세요. 걸어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삼각대가 비현실적입니다. 뒷차한테 옷을 벗어서 갓길에서 막 흔들어주는 거. 그러면 어떤 차들이 앞에 차들이 천천히 오면 뒤에 차도 다 천천히 오겠죠. 가끔 내 차를 움직일 수 있는데도 고속도로에서 차를 그대로 세워두는 경우 있어요. 갓길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 보험사 지금 올 때까지 차에 가서 세워둘 거야.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차를 움직일 때는 빨리 차를 빼고요. 차를 못 움직일 때는 이렇게 번쩍번쩍 해놓은 거 붙여놓고 내가 탈출해서 뒤에 오는 차들한테 랜턴을 흔들어 주십시오. 프레시를. 물론 신고가 먼저고요. 좋은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한남대교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장충동 쪽에서 내려오고 또 남산에서 내려오고 복잡해요. 차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던 차가 여기는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 정상적으로 고가도로 올라가는데 이 바깥에 있던 차가 때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죠. 불박차는 한남대교로 올라갈 거예요. 자, 쭉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차 보세요.
오, 이런. 아니, 여기서요. 저 차, 제일 바깥 차로 있었어요. 제일 바깥 차로 미리 들어와야 돼요. 미리 들어오려면 미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차가 제일 바깥 차로 오다가, 보세요. 바깥 차로, 여기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저 밑에 오거리 있어요. 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완전히 갈림길이에요. 서로 갈려져요. 근데 저기서 깜빡 킵니다. 깜빡 키더라도 이미 여기가 백색 안전지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 차는 이렇게 해서 직진할 수도 있고 열리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좌회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고가도로 밑에서요. 그럼 이 차가 열리 갈래 이쪽으로 가나 보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순천향대병원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또 일리 쭉 가서 그 강변북로 탈 수도 있고요. 열리 가면 여기서 옥수동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이쪽으로 이 차가 여기까지 올 거 생각할 수 있나요?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피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사끼리 좋게 하세요. 90대 10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오른쪽 깜빡이에요? 오른쪽 깜빡이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차가 왼쪽 깜빡이네. 왼쪽 깜빡이. 예. 왼쪽 깜빡이라 하더라도 저 차가 2차, 3차로에 있던 차가 2차로, 1차로 안전지대까지 넘어서 저한테까지 들어올 것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카메라의 각도는, 카메라는 광각이잖아요. 카메라 보이지만 제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카메라는 저 앞에 있고 난 여기 있고요. 또 여기 딱 여기, 요걸 A필러에 가려서 안 보이죠. 어떤 분들은 저걸 못 피해? 미리 빵 해줬어야지? 미리 빵? 지금은 보이겠지, 보려고 그러면. 근데 서로 갈 길이 달랐다. 1, 2 가고 난 1, 2 가는데 이거 신경 쓰나요? 완전히 여기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리고, 자,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이게 딱 이게 A필러 각입니다. 물론, 난 계속해서 도리도리 깎고 가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올라가는데 저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90대 10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요. 요것도 안전지대인데 요걸 침범한 거 이거 지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노란 선이면은 처벌하는데요. 흰색 선이면 처벌을 또 못해요. 백색 안전지대는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다네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처벌을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흰색 실선 하나 넘어도 처벌하는데 이건 2개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이거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처벌을 안 해요. 빨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꾸세요. 별표, 백색 안전지대도 이게 정확히는 노상장애물 표시예요. 여기 노상장애물이 있잖아요. 저 앞에 장애물 있다 조심해라 그런 표시예요. 근데 이거 노란 걸로 한 거랑 흰색으로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처벌해야 마땅하는 생각인데요. 얼른 경찰청에서 시행규칙 별표를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나 쭉 올라가는데 저렇게 들어오는 차. 당연한 100대 0이죠. 근데 보험사 직원들은 보이네. 보이죠. 잠자리 눈한테는 보이죠. 도리 계속 운전하면 도리 깎고 가면 보이죠. 운전할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저 차가 이태원 쪽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미리. 근데 미리 안 들어가고, 자, 보세요. 자, 이제서. 저게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더라도 여기가 복잡해요, 길이요. 1, 2 가는 차, 1, 2 가는 차, 1, 2 가는 차. 복잡해요. 또 저기서 또 합류되는 게 있던가? 헷갈리네요. 이 차가 여기 들어올 거를 예상 못하죠. 그래서 100대 0이 되는 겁니다. 미리 탔어야죠, 미리. 미리 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때 내가 양보해야 되나요? 이제 이것이 완전히 경부선, 호남선으로 갈라졌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깜빡이 켰다고 이걸 건너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연리에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 그냥 쭉 가는데 이때 늦었죠, 이때는 보이지도 않고 예상도 못하고.
그래서 100대 0이 됩니다. 불박차 속도가 좀 빠릅니다. 제한속도 60인데요. 근데 좀 빠르게 달리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보시죠. 자, 쭉 60도로 앞에 신호 녹색입니다. 녹색 신호에 어허 빵 했어요. 빵을 했는데요. 소리를 좀 더 키워보면요. 미리 보긴 봤어요. 여기서요. 삐 트럭은 신호 위반했고요. 불박차는 60도로에서 88이었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전부 다 차에서 튕겨 나왔어요. 안전벨트만 매면은 크게 다치진 않아요. 안전벨트 매고 또 요즘은 또 에어백 터지고 그러면은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크게 다칩니다. 특히 차에서 튕겨 나가면 만약에 뒤에서 오는 차한테 또 2차 사고가 갈 수도 있어요.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신호 위반한 트럭이 더 잘못이다. 과속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신호 위반 트럭의 100번 잘못이다. 투표 시작. 신호 위반한 트럭이 더 잘못이 64. 신호 위반 트럭 100% 34. 불박차 더 잘못이 2%. 신호 위반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신호 위반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과속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제한 속도 지켰으면 빵 소리가 언제나 들어보세요. 빵. 쭉 가면서 빵 소리 나죠, 여기서요. 빵 소리 난다는 것은 봤다는 거죠. 예, 빵. 이때 거리가 얼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 8이 32. 횡단보도. 그러면 사고 날 때까지는 50m 되는 것 같아요. 예, 50m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제한속도 지켰으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으면 사고 안 납니다. 왜 과속했느냐? 과속만 하지 않았으면은 상대차 보고 과속하지 않았으면요, 내가 브레이크 잡을 수 있어요. 빵 하면서 자,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 차 계속 들어오는데 꾹! 50m가 넘어 보여요. 60이면은 34m면 쓸 수 있어요. 30에서 34m면.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과속가 잘못이에요. 다만 신호 위반하는 쪽이 더 잘못이죠. 그리고 또 내가 제한속도 지켰으면 못 멈추다 삐! 하고 쿵인데 세게 붙였어요. 그래서 과속한 차에게도 한 20에서 30% 정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이 튕겨나 다쳤어요. 과속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 차량이에요. 내가 피해 차량이 있지만, 내가 피해자지만, 그러나 나의 속도 위반 때문에 20km 초과한 것 때문에 상대가 다친 거, 그것은 12대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속도 위반 사고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형사합의가 되면은 처벌이 낮아질 거고요. 형사합의가 안 되면 처벌이 높아질 거고요.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과속도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00대 0인 경우도 있죠. 내가 과속했지만은 너무나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내가 지금 여기쯤 들어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경우는 100대 0이에요. 내가 제한속도 지켜서 도저히 못 피한다. 그리고 제한속도 지켰어도 내가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없다. 뭐 이 두 가지에 해당될 때는 지금 여기서 들어왔다면 이건 뭐 형사 책임 안 지고 내 과속이라 하더라도 과실도 100대 0이 되는데 지금은 미리 보였습니다. 제한속도 지키십시오. 그리고 신호 위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충북 괴산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고요. 그리고 불박차 속도는 한 56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가로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도 없는 곳 가고 있는데요. 자, 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죠? 예. 음악 좋습니다. 네. 시속 50 정도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속도가 조금씩 높아지네요. 네. 가다가 근데 왜 앞이 좀 잘 안 보이죠? 쭉. 제한속도 60도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나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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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번에 와와 하세요. 예, 와와 하시는데 왜 와 할까요? 와와의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여기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 가고 있는데 어디 사람 어디 쭉 가다가 잘 안 보여요. 살짝 커브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나 들어보세요. 예, 음악 소리 좀 큽니다. 음악 소리에 묻혀 나오는 이분의 목소리. 우와. 순간적으로 약주 한 잔 드시고요. 밤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술 드시고 그냥 건너오신 거예요. 검은 옷 입고.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속도를 조금 덜 했더라면 저는 못 피했을 겁니다. 라고 하십니다. 충북 괴산군이에요. 56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적한 촌동네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야간 주행은 정말 조심 또 해야 됩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르신분께서 술을 진득하게 드시고 집에 가시는 길인가 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니 도로를 가로질러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속 70 이상 갔다 그러면 우와 절대 못 피합니다. 과속은 절대 안 됩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 우와 썬팅 35%래요. 35%인데 거의 안 보이네요. 블박 렌즈가 흐린 건가요? 블박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운전자 눈에는 조금 더 일찍 보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전조등, 하향등이 몇 미터까지 보이나요? 맞은편에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상향등 켰더라면 좀 미리 볼 수 있었는데 상향등 켤 생각을 못 하셨나요? 낮이었으면 잘 보였을 텐데요. 야간 주행상 블랙박스 화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후방 영상은 아예 껌껌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촌뚱이다 보니까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게 보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블랙박스가 더 흐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전방 주시를 하면서 운전했는데요. 신발 움직이는 거 보자마자 신발은 조금 보이잖아요. 신발은. 옷은 까맣더라 신발은 허연 신발 신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얼마나 보일까요? 신발이 여기 좀 보이네 여기. 이거 저거. 와, 신발 보이는 거. 여기서 여기 신발. 순간적으로 흰 거. 여기서 요거 허연 거. 순간 고라니인 줄 알았어요. 인자했을 때 10m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시겁했습니다. 고라니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핸들 팍 튼 게 보이실 겁니다. 하향등은 HID다 보니까 하향등은 한 15 내지 20m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하향등이 3, 40분 보여야죠. 제가 군복무를 고성에서 했었는데요. 운전병 시절에 고라니가 툭툭 튀어나와서 사고가. 그래서 밤에요. 상향등 키면요. 고라니들이 대들어요. 고라니들이. 네. 정면에서 비치면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옆에서 비치면 그 빛을 안에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한다면은 고라니 무서워서 상향등 안 켜요. 또다시 고라니 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이번에 사람 칠 뻔했어요. 와,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젠 고라니를 치더라도 사람 치면 안 되니까 맞은편에 차 안 오면 상향등 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늘 잔소리처럼 하시던 말씀. 밤에 운전할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노인네 치면 생전 얼굴도 보도 못한 사돈의 8촌의 자식까지 다 쫓아온다. 그 순간 네 인생은 끝이요. 아버님께서 명언을 하셨네요. 그리고 고라니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상향등을 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향등 15 내지 20m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썬팅은 뜯어내는 게 옳을 듯합니다. 하향등이 30 내지 40m는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만큼의 멈출 수 있도록 속도도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고라니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고라니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은편에 차 안 올 때는 상향등 수시로 켜시고요. 상향등 켰다가 지나가면 또다시 상향등 켜시고요. 특히 가로등 없는 시골길. 썬팅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시골길 안 가. 우리 동네는 항상 가로등이 밝어. 그러면 썬팅 35%도 괜찮아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럭저럭. 그러나 시골길 다니실 때는 썬팅 뜯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썬팅 하시려면 50% 정도로 밝은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만 속도 빨랐으면 못 피하죠. 그리고 밤길 다니시는 분들이 시골에서요. 시골은 횡단보도가 없으면 도로를 건널 수는 있어요. 어떻게? 최단거리로. 이렇게가 아니고 최단거리로. 그리고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그리고 밤에는 만약에 밤에 길 저렇게 건너실 때는요. 야광조끼 입으세요. 아니면 밤에 시골에서 저렇게 밤길에나 술 먹고 밤에 다닐 일 있다. 그러면 검은색 옷 말고요. 흰색 파카 입으세요. 흰색 잠바 입으세요. 신발은 백구도 신으시고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을 가던 중에 어떤 사고 날까요? 보시죠. 불박차 앞에 차가 유턴하네요. 난 좌회전을 갈 거예요. 좌회전을 쭉 갑니다. 가는데 자, 좌회전 신호예요. 좌회전으로 갑니다. 앞차는 유턴해요. 유턴한 차가 천천히 유턴하고요. 나 갈 거예요. 가는데 이 사람. 아니 왜 꼭 이쪽만 보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무단횡단하려면 이쪽을 봐야죠. 그리고 아니 여기 횡단보도에 사람들 가는데 저기까지 가서 이렇게 건너가면 좋은데 어이구 차 사이를. 아까 차 사이에 보였어요. 보였는데 과연 운전자는 보일까요? 여기요. 사람 머리가 보입니다. 여기. 근데 이건 안 보이죠? 블랙박스만 나중에 숨은 그림 찾기 한 거지 안 보입니다. 불박차 앞차를 보내고 나 쭉 가요. 가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연 피할 수 있는지. 운전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선이 이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여기서 툭 차선에서 툭 나온 저 사람을 게다가 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어요. 이때 무단횡단 원래는 자동차가 60% 잘못인데 차선에서 툭 튀어나왔으니까 자동차 40, 무단횡단 60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상 무단횡단 시 왕복 6차로 도로 60대 40, 자동차가 60대 40인데 근데 거꾸로 무단횡단자 60, 불박차 40으로 해볼게라고 한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크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 무단횡단자 잘못이 100%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아니라 98%네요. 98%.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다가 2%입니다.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어요. 그런데요. 불박차 속도가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앞에 차 유턴하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색깔이라도 좀 밝은 옷 입었으면 미리 보였을 텐데.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진짜 피하기 어려워요. 나는 쭉 가야 되니까요. 진짜 여기에 이쪽으로 눈길이 안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리도리 깍꿍 어려워요. 그러나 100대 0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박차가 속도가 쭉 붙었으면은 보이더라도 보이는 순간에 못 피해요. 불박차가 자 여기서요 언제 보일까요? 이때 보여요. 이때 보였죠? 이때 보이고 이때 불박차가 속도 쫙 붙어서 나가는 중이다. 앞에 차들이 좌회전 제대로 나갔다. 앞에 쭉 나가고 나도 좌회전 쭉 간다. 그러면 보여도 너무나 가까워서 못 피해요. 그럼 100대 0인데요. 지금은 앞에 불분유턴하는 차 때문에 그래서 내 차가 속도가 떨어졌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이럴 때는 좀 시야를 좀 멀리 보지. 그랬더니 보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100대 0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불박차에게도 한 20%에서 많으면 30% 얘기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 차의
속도에 따라서 앞에 차들이 쭉쭉 좌회전 나가요. 앞에 차 좌회전 금방 갔고요. 쭉 갔고 나도 곧 뒤에 따라가요. 근데 톡 튀어나와서 그러면 그때는 100대 0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불박차에게 일부 잘못 인정될 것 같아요. 따라서 멈췄다 출발할 때는 주변을 좀 넓게 보시고 출발하는, 억울하죠.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하지만 속도 떨어졌다 출발할 때는 조금 멀리 보면서 혹시에 대비하는,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저 사람 만약에 사망했다. 무죄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 당시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그리고요, 무단횡단 하려면 온몸에 허연 옷 입고 번쩍번쩍 반짝이 달고 다니세요. 번쩍번쩍, 그 여기다 번쩍번쩍은 등 여기다 그냥 막 칭칭 닫고 다니세요. 그래 보이죠. 아니면은 요 섰다 나와야지. 왜 이쪽만 보고 나옵니까? 언젠가는 이런 사고도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고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갈 때는 여기서 혹시 사람이 나올까 봐 신경이 되게 쓰이죠.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혹시에 대비하면서. 가겠습니다. 혹시에 대비하면서 속도 빠르지 않네요? 네.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야 옆에서 누가 툭 튀어나오면 멈출 수 있죠. 네, 천천히 생활도로 30보다 더 낮게 가야 됩니다. 네, 이런 것은 어린이 보호구랑 똑같다 생각하고 천천히, 네, 아주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뭐예요?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달려듭니까? 아주 천천히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예. 아니 저 뭐야? 일부러 자동차를 해서 달려든 거야? 기다리다 골목에서 왼쪽 골목. 나 천천히 가고 있었잖아.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요 왼쪽 골목 여기서 이 사람이 그냥 달려들어서 내 차 위로 달려듭니다. 자해공갈타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 앞에 뭐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놓쳤어요. 강아지 줄이 풀렸어요. 목줄이 풀려갖고 여기 사람 뛰어나고요. 사람하고 강아지 있잖아요. 네, 그 강아지 잡으러 옵니다. 강아지 잡으러. 강아지 한 마리 뛰고 또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저 강아지 목줄이 풀려갖고 강아지 뛰니까 강아지 잡으려고 오다가 이런 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도저히 못 피하죠. 100대 빵이죠.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 원래 이게 왕복 2차로 도로 이럴 때는 낮에는 80대 20, 밤에는 70대 30이다. 그 자동차 잘못이 더 크대요. 이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 직원 한 얘기가 아이고 진짜 미쳤어. 정말로 미쳤어. 100대 빵이죠. 미리 보이면은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저렇게 골목에서 질주 달려오는데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당연히 100대 빵이에요. 예상도 더 피할 수도 없죠. 강아지가 흰색고 커다란 강아지가 나왔으면 뭐야 미리 피하는데 조그만 강아지 앞에 튀어나오는 거 그거 보이지도 않고요. 100대 빵이에요. 근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강아지 산책시키실 때 가능하면 한 마리씩 데려가십시오. 두 마리 데려다닐 때는 목줄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강아지 한 마리 같으면 그래도 찰 수 있는데 두 마리가 뛰면요. 강아지 잡으려다가 강아지 주인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안고 다니거나 목줄을 확실하게 하거나 두 마리 데려가다가 한 마리가 좀 이렇게 뒤로 돌잖아요. 그 빨리 와 땡기면 쑥 빠져요. 강아지는 목줄을 뒤에서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안 빠져요. 앞에서 빨리 와 땡기면요 강아지 목줄이 쑥 빠집니다. 그냥 강아지 뒤로 가면 쑥 빠져요. 이런 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들 내가 안전하게 지키십시다. 그래야 나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